안녕하십니까? 무자년 GT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 개미월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며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참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 성실함과 인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7월 그리고 하반기는 그동안의 노력이 하나둘 꽃을 피우며 선생님들께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소원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선생님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무자년 GT 선생님들의 7월 운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개미월의 기운은 물과 나무가 어우러져 부드럽게 흐르는 형상을 띱니다. 무자년 GT 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며 물고가 트이는 흐름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쌓이며 마음의 자신감과 따뜻한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상반기 동안 붙들고 있던 고민이나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이달에는 한 겹씩 벗겨지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특히 개미월의 물기운은 감정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힘이 있지만 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마음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은 감정이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햇빛을 쬐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이를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혹은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로 마음을 정리하면 더욱 맑은 기운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은 움직임이 적당히 느려지며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으니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되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은 목기운이 흙을 단단히 다지며 따뜻한 불기운이 더해지는 형상입니다. 이로 인해 땅이 비옥한 옥토로 변하듯 현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넉넉해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상반기 동안 재물의 흐름이 더뎠다면 이 달에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길이 열리며 안정감이 더해집니다. 특히 부수입이나 예상치 못했던 작은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평소 관심 있던 작은 투자나 저축 계획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불기운이 과해지면 땅이 갈라지듯 지출이 갑작스럽게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순 이후 큰 계약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비용 요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즉시 결정하지 말고 최소 하루 이틀 숙려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재물은 물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으니 들어오는 돈은 잘 붙잡고 나가는 돈은 신중히 관리하시면 더욱 풍요로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용적인 지출에 집중하면 재물운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건강운은 바깥 활동이 늘어나며 뼈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미월의 습한 기운은 장마철의 날씨와 맞물려 무릎, 허리, 어깨 등 관절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새벽이나 저녁 기온이 낮을 때 창문을 닫아 습기를 막고 하루 2번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길 권합니다. 특히 개미월의 물기운은 위장과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 소화가 더뎌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미음, 죽 혹은 구수한 차로 속을 달래는 식단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나 대추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료는 기운을 북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실내 공기가 무거워질 수 있으니 집안 환기를 자주 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건강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귀인운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세 갈래 길을 열어주는 형상입니다. 이달 가까이 하면 기란띠는 소띠, 용띠, 원숭이띠입니다. 소띠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실수를 줄여주며 특히 실무적인 일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용띠는 큰 그림을 읽는 안목으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주니 사업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용띠 지인과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숨은 허점을 메워주며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띠와 어울리면 이번 달의 결실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띠, 양띠, 토끼띠와는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말띠는 속도 차이로 인해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양띠는 지나친 정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사소한 오해가 크게 번질 우려가 있으니 이들과의 중요한 약속이나 협력은 되도록 피하시길 권합니다. 귀인운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비롯되니 좋은 인연을 가까이 두고 불필요한 갈등은 미리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달에 도움을 주는 귀인과 길신의 기운은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월덕 귀인은 뜻밖의 귀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기회를 열어줍니다. 둘째, 천덕 귀인은 가정 내 평안을 지키며 가족 간의 잡음을 줄여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국인성은 관공서, 은행, 공적인 기관에서 일이 술술 풀리도록 돕는 기운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이달이 적기입니다. 넷째, 문곡성은 공부와 문서운을 밝혀주어 계약서 서명, 자격증 공부 혹은 문서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천을귀인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 한 번 더 보호막처럼 작용해 선생님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5기운이 함께하니 이번 달은 여러모로 안정과 기회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서 작업이나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이 기운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길한 날짜는 7날로 2일, 6일, 10일, 14일, 19일, 23일, 28일이 좋습니다. 이 날들은 작은 약속, 중요한 결정,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14일과 23일은 문곡성의 기운이 강해 문서 발급, 계약, 서명, 공부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시면 일이 한결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반대로 이 외의 날에는 큰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개미월의 물기운이 강해지면 마음이 쉽게 눅눅해져 사소한 말이나 상황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장마철의 미끄러운 도로와 계절성 전염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전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우산과 방수 신발을 준비해 안전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 씻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면역력을 유지하시면 건강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드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십시오. 이번 7월은 오래된 걱정이 풀리고 작은 기쁨이 속속 피어나는 달입니다. 좋은 인연을 곁에 두고 건강을 챙기신다면 무자년 쥐띠 선생님들의 삶은 마치 별빛이 강가를 비추듯 은은히 빛날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생, 이제 다 보상받으실 때입니다. 강력한 대운의 징조가 보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평안하고 복된 삶이 펼쳐질 것이니 걱정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웃으십시오. 웃음이 많을수록 복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선생님들의 성실한 삶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젠 다 잘 될 겁니다. 하늘이 선생님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세상을 이루는 5기운과 음양의 흐름으로 사람의 탄생과 삶을 바라봅니다. 목은 새벽의 숨결처럼 성장과 시작을 품고 화는 한낮의 열기처럼 열정과 기쁨을 밝히며 토는 늦여름 들녘처럼 평형과 신뢰를 다지고 금은 서늘한 가을 바람처럼 통찰과 규범을 세우며 수는 겨울의 깊은 물처럼 지혜와 가능성을 품습니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이 5기운이 짧은 숨과 긴 숨으로 끊임없이 변주되고 그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비율로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사주 내 기둥은 하늘과 땅이 빚은 고유한 색채표이자 일생의 길 안내서가 됩니다. 그러나 명리학은 그림이 그려졌다 해서 이미 완성된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또렷하듯 주어진 기운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택과 행동으로 계속 덧칠되고 지워집니다. 목이 지나치게 강하면 나무는 스스로 얽혀 빛을 가리지만 불을 만나면 새로운 활로를 찾고 물을 만나면 더욱 푸르게 자랍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스스로의 깊이에 잠기지만 흙이 머금어주면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돌봐 조율해 가는 지혜가 삶의 기술입니다.
명리학이 권하는 첫 번째 태도는 자연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여유입니다. 절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오듯 개인의 운도 대운과 세운, 월운이 이어지며 리듬을 만듭니다. 잘 흐르던 일도 저조해질 때가 있고 답답했던 길도 활짝 열릴 때가 옵니다. 막히는 시간에는 억지로 분투하기보다 내 안의 약한 기운을 돌보고 체력을 비축해 두면 다음 물결이 올 때 한층 멀리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다림은 포기와 다르며 기다리는 동안 배움과 준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균형을 돌보는 삶입니다. 목이 강한 사람은 화를 불러 열정을 밝히되 뿌리가 타지 않도록 물로 식혀야 하고, 금이 센 사람은 규칙을 세우되 토로 따뜻함을 더해 주변과 부드럽게 호흡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은 오만함도 열등감도 아닌 건강한 자기 이해입니다. 모자란 기운은 책 한 권, 대화 한마디, 새벽 운동 같은 작은 습관으로 채워집니다. 넘치는 기운은 봉사나 나눔, 명상이나 예술처럼 나를 넘어서 흐르게 해주면 조화로워집니다. 세 번째 태도는 관계를 통해 순환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목은 다른 나무와 숲을 이루어야 진짜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불은 서늘함과 어울려야 포근한 온기가 되며, 물은 흐르며 만나야 맑음을 유지합니다. 사주에서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띠나 사람이 찾아올 때 기꺼이 배우고 나누는 마음이 복이 됩니다. 반대로 상극으로 보이는 인연이라도 완전히 배척하기보다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면 새로운 시너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궁극은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라 밤하늘을 이룬 무수한 별무리의 조화에 있습니다. 네 번째 태도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용기입니다. 명리학은 기중을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능성과 경고를 함께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좋은 운세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까다로운 운세라도 성실한 선택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목의 날에는 배우고 열정을 키우고, 화의 날에는 사랑하고 표현하며, 토의 날에는 정리하고 다지고, 금의 날에는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수의 날에는 쉬고 돌아보며 아이디어를 품어보는 식으로 하루를 오행의 호흡에 맞추어 살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리학이 전해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모든 사주에는 밝은 구석이 있고 모든 인생에는 회복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운이 아무리 험해 보여도 그 험함 속에는 반드시 반전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속 깊이 잠긴 씨앗은 봄의 온도를 만나야만 싹을 틔우듯 당신의 삶도 때가 오면 눈부시게 꽃 피울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맞이할 체력과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과 나를 함께 사랑하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결심 하나를 품어보세요. 아침 해가 뜰 때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깨우고, 낮에 받은 기회를 메모 한 줄로 잡아두며 저녁에는 감사와 반성을 조용히 읊조리다 잠들어 보세요. 목이 길러낸 젊은 가지 위에 화의 꽃이 피고, 토의 열매가 맺히고, 금의 빛이 당당히 서며 수의 깊이가 반짝일 것입니다. 명리학은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이미 주어진 그림이 아니라 하루하루 물감과 붓을 들어 완성해 가는 캔버스라고. 색이 번지고 겹칠수록 더 깊어지는 그림처럼 당신의 삶도 선택의 층을 더할수록 한층 빛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섯 기운이 당신을 돕고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말고 걸음을 이어가세요. 지금까지 무자년 쥐띠 선생님들의 7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꽃길만 걷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매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